코로나19 이후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수업. 덩달아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감도 있어서 활동량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실내에서는 사실 층간소음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좀 뛰기가 어렵잖아요. 온라인 한 주에서 2주 정도 한 다음에 만나면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와요. 실제로 아이들의 체력은 체감상으로 40~50%는 저하된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학생들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체 활동 감소는 전전두엽의 발달 저하로 이어져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기초학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 미래 체육 수업이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청소년기는 성장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 경험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나머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이 급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지켜줄 학교 체육 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학생들을 좀 뛰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부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저희에게 올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국면 이후에도 수업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우리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비율이 55%가 넘었대요.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전도 마찬가지 30%대의 그 아이들이 30분도 운동 안 한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 교수님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뭐 비교과 활동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는데 그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최근에 어떤 단계까지 발전을 했냐면 기획도 하고 스스로 운영도 하고 참여는 물론 하고 거기에 뭐 심판까지 보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스포츠 클럽 활동을 굉장히 잘 운영해가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사실 확산되는 단계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참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가끔 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료계 쪽이나 아니면 이제 체육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전체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의료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몇 조다 그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많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1년, 2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3년 뒤나 5년 뒤나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체육 교과라는 것이 전인 교육의 대표적인 교과거든요. 학교 공교육에서. 그렇죠. 전인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석, 그러니까 사회성, 그 다음에 신체 이 세 부분을 사실은 다
다루고 있는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체육 교과를 다루면서 신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살이 쪘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 뛰지 않아요. 이런 문제만 언급을 하지 실제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3년 뒤에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날지는 사실 또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장 학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교육부에서 이번에 2학기 계약을 준비하면서 전면 등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교육부에서 이 등교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 발표를 하셨던 게 국민들께 안내를 했던 게 기본학력, 기초학력 문제였습니다. 근데 학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학교 체육 입장에서도 일단은 기초체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체육교육과정의 목표에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꼭 저희가 증명할 필요 없이 교육과정 문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능력도 길러줘야 되고 체육교과에서는 신체 수련하는 능력, 신체 표현 능력 그리고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요즘에 스포츠 리터러시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 스포츠 문화잖아요. 이거를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게 체육교과의 역할이거든요. 학교에 가서 학교의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올해 그걸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시기 이후에 다른 학교로 지나가고 성인이 되었을 땐 그 스포츠 리터러시를 전혀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로 성인이 된다고 했으면 성인들의 그 생활 스포츠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학교 체육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큰 부분을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박 선생님 실제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 체감하시죠? 이런 학생들이 뛰어놀고 이런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이 확 줄어졌다는 거를 직접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도 사실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게 정말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매년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팝스 체력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체력장 했던 그런 종목들을 지금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5등급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게 됩니다. 5등급이면은 한 반에서 두세 명 정도가 원래는 어려워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거의 7, 8명, 10명도 5등급 수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3분의 1을 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한 40~50% 정도의 체력 저하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쩐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나 또 학생 생활이나 또 정서나 이런 데도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건강한 체력을 양성하려면 우선 체육활동 시간이 충분히 부여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 체육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체육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학교 3시간 정도, 고등학교 2시간, 고등학교 12단위인데 1학년 때는 3시간 정도 하고 2학년 때 2시간, 3학년 때는 1시간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그 정책적인 문제고 일본은 고등학교에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제가 동경의 슈에이 고등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여자 고등학교인데 4시간씩 체육 수업을 해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공부 못한다. 미국은 중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체육 수업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수업 시간부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 체육에서 줘야 돼요. 전두엽 이야기도 우리 프로그램
이제 전반부에 좀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 운동이 갖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뇌와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냅스의 가소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된다라는 의미는 기억을 잘하고 상기를 잘하고 추론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뇌신경 유래 인자, 즉 BDNF라는 그 신경 물질, 이 인자를 생성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운동이요.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소비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소비적인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참여를 하면은 뇌신경 유래 인자라는 것을 생성시킵니다. 생성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운동이 그러니까 인지 발달뿐만이 아니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정서적인 발달, 정서적인 순화 이거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뇌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인 순화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발달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학부모나 또 우리 사회가 좀 알고 체육을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사님, 네. 그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학생들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 체육 활동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역력 강화의 측면도 분명히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경쟁하고 같이 의사소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같이 동반되는 활동이 바로 체육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결여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쉬는 시간 끝나면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말이 없어요. 너무 조용한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그다음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걸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 수업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활동 잘 못하고 또 대면 수업 제한되고 이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들을 대체하잖아요. 네. 이 체육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게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죠? 온라인 네. 수업, 온라인 수업을 이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처음에 이게 제가 가능해요? 이제 2020년 3월 31일 날짜까지도 제가 기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지?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막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찾아본 결과 우리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 정말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었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됐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야 이렇게도 온라인에서 체육 수업도 가능하구나. 국어, 영어, 수학, 역사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체육은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뜻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좀 뭔가 만들어지는 거를 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허허, 신기하네. 아니, 근데 온라인, 저 아직도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도대체 체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준비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정말 창조자가 되셨구나. 네,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걸 가장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론 수업을 해볼까? 그 고민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 하루 종일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체육 수업은 꼭 아이들의 활동량을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활동량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 안에서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점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직접 활동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런 평가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체육교사들에게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훌륭한 수업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예. 근데 진짜 우리 선생님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옆반 선생님 그럼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최고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이. 막 글쎄 불러주시고. 말이에요. 예,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원격 수업을 해주시는 그런 콘텐츠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우리 제가 학부모의 한 장학사님 사람으로서, 때문에 예. 이 온라인 체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는지 호기심, 궁금증이 막 올라왔는데 박연재 선생님이 어떻게 온라인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죠. 진짜 궁금해요. 예. 새학기가 시작된 한산중학교. 오늘은 2학년의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학생이 없어. 온라인. 오늘도 빈 교실에서 홀로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는 선생님.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수업 시작할 때마다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학 때 자기가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했다. 30분 이상 했다 하면 오케이. 30분 이상 안 했다 그러면 X 한번 해봐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게 될 거고 아이들은 더 집에서 점점 다운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질 텐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뭔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운동은 준비물 수건 가져와야 돼. 수건. 이거에서 수건을 한번 매듭을 지어. 수건 매듭 지어. 한번 묶어. 수건 한 장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챌린지 운동. 여기서 챌린지 운동이란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선생님이 특별히 만들어낸 체육 활동입니다. 이렇게 던지면 돼. 어머나 이렇게 쉽나? 오케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직접 선생님이 시연해 보이시는구나. 따라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게 점점 단계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거구나.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잡아. 동작은 단순하지만 단계별 난이도를 통해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을 기르고 나아가 기초 체력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체육 활동이랍니다. 4단계는 다리 밑에서 던져서 위에서 잡는 거야. 위에서. 다리 밑에서 던져서 위에서. 챌린지 운동은 온라인 체육 수업의 한계인 좁은 공간과 교구가 없는 점을 고려해 매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데요. 오케이, 고. 야, 잘 안 돼. 안 돼. 오, 지금 어려운가 보네. 그냥 하는 거. 2단계는 팔 밑에서 던지고 위로. 쉬워 보이는 위에서 동작과 달리 이건- 자꾸 헤매기만 하는 봐봐, 학생들. 얘들아. 2단계. 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알겠지?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잡는 거. 학생들을 위해 2번이고 3번이고 차근차근 시범을 보이는데요. 애들이 어쩌고 움직이네. 그러네요. 예. 재밌는 건 저렇게 하다가 이제 오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것도 못하냐고 같이 하시는 거죠. 어허. 처음에는 뭐 사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적응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이 뭔지 많이 찾아내고 같이 재밌게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동작에 제법 익숙해지고 나면 학생들은 온라인 메신저로 과제 영상을 보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결과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지루하지 않게 분위기를 되게 끌어주시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게을러지는 것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간단한 운동인데 좀 하기 어렵고 땀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약간 활동을 조금이지만 안에서는 많이 할 수 있는 운동 같아요. 학교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이번엔 체육관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선생님. 대체 뭘 하시는 거죠? 주무시나요, 이제? 이제 퇴근 시간. 오늘은 수업을 누워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나마나 선생님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워서 또 시청하고 있고. 선생님의 방과 후 활동. 바로 체육 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들은 기존에 인터넷으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체육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네, 우연찮게 생각이 들었어요. 베개를 발 위에 두 발로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발만 사용해서 베개를 2바퀴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작년부터 공유해온 콘텐츠 영상만 50여 개.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선생님들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는데요. 선생님들이 마음은 있지만 실제 영상이라든지 수업으로 완성시키는 게 정말 어려우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에게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덕분에 매주 새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선생님. 이런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체육 수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 앞으로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 넓은 운동장 대신 작은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는 온라인 체육 수업. 그 안에서도 학생들의 체육 수업은 계속돼야 하기에 박연재 선생님의 도전 역시 계속됩니다.